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 소시민들이 며칠 전에 있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금을 비상경제라 생각하시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무슨 말인가 좀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 짧은 지식으로 이것을 지금 35페이지인데 작으면 한 3부, 길면 한 5부에 걸쳐 가지고 재미없는 내용을 좀 더 재미없게 뭐 어떻게든 간에 한번 해설을 해보는,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 사람인데, 간혹가다 한 번씩 있죠. 정부에서 뭐 심사해달라 하는데 인공지능 프로젝트 있죠. 심사하러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500억짜리 심사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알겠습니까? 많이 알지 못하고 조금 아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딜이 뭐냐,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대공황 시절에 그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폈던 제반 정책, 그것이 뉴딜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삶에 대한 그런 이제 세상을 보는 이 견해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뭡니까, 이 세상을 보는 게 시야도 넓어지고,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알면 뭡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알 수 있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내용을 알면 정부 과제 따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식견도 넓힐 겸, 부동산만 주구장창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더 재미없는 걸 하면 부동산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일상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14년 확정 발표한 뭐 코로나19 사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가 프로젝트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 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거 왜 하느냐,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인 대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비대면 수요의 급증. 제가 지금 안 그래도 회원들 위해 가지고, 상가 회원들을 위해 가지고 대시민 이런 유료 채널을 제가 개설했습니다. 뭐 중시민 같은 경우는 저한테 후원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채널을 했는데, 가입을 하시면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해외 같은 경우였죠.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제가 해외의 사이트에 그러한 과정을 개설할까 싶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지금 대학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전문대, 사이언스 대학, 보통 여러분 중에서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학위 있으신 분이 있는데, 석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지방대는 영남대, 경북대 내지는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에 경영학과에 보통 많이 이렇게 저녁에 일주일에 한 2번씩 있죠, 연습을 하죠. 그래서 석사 학위, 정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구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석사학위 하더라도 뭐 지식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 아니죠. 사실 뭐 보통 논문을 쓰면 2년만 학위 주고, 논문을 쓰지 않으면 2년 반 만에 보통 학위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전문 지식의 습득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수대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교육대학원이라든지 경영대학원, 보통 무슨 대학원, 경영대학원, 뭐 특수대학원, 이런 거는 특수대학원이죠. 특수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석사, 박사 과정인데,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뭔가 하면 비대면 수요의 급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한다.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뭔가 하면 해외 취업에 대한 모든 거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20분짜리 한 10개 정도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200, 내지는 $500,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판매,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뭔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처음에 이력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고 인터뷰는 어떻게 하고 공항에 어떻게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죠. 이런 사항을 20분짜리 한 10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립니다. 콘텐츠를 올리면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업을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해외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년에 처음에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5천만 원인데 지금은 연 3억 정도 이런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해외 콘텐츠 하려고 하다가 해외 플랫폼에 하려고 하다가 유튜브에 사실 구독자 3만 명 이상 돼야지 그 채널을 열 수 있는데 제가 저는 좀 활동이 많아가지고 저도 채널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시민 뭐 이런 주제로 뭐 상가 전문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며칠 전부터 있죠. 이렇게 강좌를 개설을 하는데 하여튼 해외에는 이렇게 비대면 수요 있죠. 급증입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행시패스인 사람 많습니다. 제 지인도 지금 기재부에서 이제 그 친구가 5급인가 4급인가 하는데 물론 전자공학을 전공해가지고 뭐 이런 정책 쪽에 조금 일을 하는데 아직 5급이다 보니까 큰 줄기 잠재는 있죠. 위에 사람들이 익히면 더 세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이게 한국 사람은 뭔가 정책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게 350조입니다. 근데 유튜브 한 개 있죠. 유튜브가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할 때 2조 인수했다. 근데 이거를 뭔가 하면 2조 인수할 때 글로벌의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친구들이 구글이 이번에 실수하고 있다. 유튜브 저거 누가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2조씩이나 주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지금 유튜브 한 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컨텐츠의 플랫폼에서는 최고입니다. 유튜브가. 근데 이 유튜브 하나의 회사의 가치가 25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80% 되죠. 제가 볼 때 한 10년 내로 유튜브의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뭡니까? 삼성 반도체가 가장 크죠. 물론 휴대폰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삼성 반도체 막 찍어내죠. 24시간. 제가 이제 평택의 그 삼성전자에 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규모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있죠. 가시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을 성과라 생각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산업에 대한 것은 특히 문과 출신 그 정부 관료는 좀 인지하는 데 상당히 늦죠. 사실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인공지능이 뭔지를 알았지. 보통 IT 전공하는 사람도 인공지능이 뭔지 모릅니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정대. 이거는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있죠. 글로벌, 그러니까 그 G20 국가들이 이제 산업을 뭔가 하면 이 저탄소 있죠. 그러니까 오존을 파괴하는 그런 산업은 이제 서로 있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산업은 제재하자. 뭐 이런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산업 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에 따라서 해당 정책이 대두되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입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제 생각을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제 생각 곁들인다고 해가지고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이 160조 정도 투입하는데 한 1조 정도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데 투입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국가 전략하는 이 정책 브레인들이 그런 생각은 못 가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뭔가 하면 한국 출신의 지금 미국에서 IT 한 석사 정도, 박사도 필요 한 석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제가 볼 때는 연봉 5억 해도 많지 않죠. 연봉 5억 해도 실수령은 뭐 한 2억 5천일 됩니까? 월 2천밖에 안 되는데. 그런 친구를 각 시도에 있죠. 한 10명씩 사정을 해가지고 있죠. 빌던지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자네들은 20년 동안 국가에서 세금을 해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월급 줄 테니까 연구 마음대로 해가지고 한 10명씩이죠. 서울에 10명, 경기도에 한 20명 해가지고 뭐 대구 10명, 부산 10명이죠. 이렇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뭐 제 짧은 생각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죠. 25년까지 세 개의 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인 ICT가 이제 정보통신기술이죠.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뭐 하여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2년까지 67조, 88만 개의 일자리, 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설계를 잘해야지 160조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있죠. 어디 뭐 술자리 가서는 그래도 좀 묘시간 척 합니다. 목차 같으면 대부분이죠. 추진 배경, 왜 하게 됐는가. 자, 구조 및 추진 전략이 나옵니다. 그렇죠.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 내용. 전략이 나오겠죠. 전략이 나오면 세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야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냐 이런 거고. 자, 10대 대표 과제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 됐습니다. 효과는 크겠죠. 기대 효과 이게 이제 성과 지표 뭐 해가지고 어떻게 뭐 산업적인 효과, 고용적인 효과 크게 봐서 두 개죠. 이걸 많이 따집니다. 자,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추진책을 할 거냐. 35페이지. 재미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죠. 이 사회 전반에 국가 정책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는 이제 필요성인데 모든 정부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는 뭡니까? 이 필요성이 중요하죠. 왜 필요한가? 지금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대 루빈이 이 선생이 있죠. 코로나19로 대공황보다 심한 그레이트 디프레션 돼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대공황급이다 이거죠. 그보다 더 심각하다. 루빈이 이 사람은 뭡니까? 좀 비관론자죠.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이 그 2009년, 2008년입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를 좀 정확하게 맞췄다 이거죠. 하나 맞추고 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죠. 똑똑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위기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드라이브, 큰 정부로서 한국 어떤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한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 침체가 초래된다. 이랬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푸니까 사실 이러한 디지털 산업으로의 돈이 몰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걸 몰리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몰리죠. 제가 볼 때는 있죠.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하게 된 계기도 저희 집 애와 제가 특강 때문에 하게 됐는데 뭐 인공지능에서 설명할 게 없다 이거죠. 유튜브가 가장 확실합니다. 지능적인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금 정상궤도, 자, 코로나19 충격이다. 정상궤도는 A인데, 자, 항구적 손실과 뭐 성장 경로 회복 뭐인데 지금 이게 과연 올라올지 이게 문제죠. 그렇죠. 성장 경로 하락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그래서 지금 OECD에서는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소득 감소, 수요 유축, 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돈을 풀겠다 이거죠. 푸는데 이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산업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럽니다. 자, 그런 거고, 하여튼 뭐 필요성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우니까, 자,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어떤 산업의 붐을 일으켜보자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규제가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동력이 좀 엉뚱한데 이렇게 좀, 손실되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되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회복을 하자. 그래서 구조적 변화, 적응 선도하기 위해서 토대를 구축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비대면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온라인이죠. 온라인 학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있죠. 이 학력 인구 감소를 해가지고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향후 한 5년 내에 있죠. 대학교가 한 30%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군 때문에 있죠. 너무 좋은 학군이 위치해 있는 부동산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있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도 있죠. 별 가치가 없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90년대, 2000년 초반보다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종신고양이라든지 그 미래, 성공이 보장되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나죠. 그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경제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뭐 사타야 나달라, 세이타 나달라,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자, 이 사람이 코로나19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달 만에 경험했다 이거죠. 저도 사실 IT 쪽으로 뭐 한 20년 동안 공부한 거 다 합치면 30년 동안 했는데 이 변화의 속도가 있죠. 엄청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경영대학원 있죠. 특수대학원에서 2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지금 해외 플랫폼에서는 있죠. 이거를 과정을 한 10개, 그러니까 강좌를 한 20개 만들어 가지고 한 2달 만에 끝냅니다. 그래서 돈을 한 200만 원 주문했죠. 경영대학원에서 2년 동안 배워야 될 걸 2달 만에 끝낸다. 물론 경영대학원 들어가는 이유가 인맥도 넓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어떤 전문 지식을 배우기에는 그런 플랫폼이 더 낫다 이거죠. 그런 시대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회사가 한두 개 생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 만에 블로그로 100만 원 벌게 해가지고 20분짜리 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1년 내에죠. 그런 플랫폼이 엄청나게 생긴다. 그러면 그런 플랫폼에서 과정이 뭔가 뭐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학과와 정규대학과 그런 플랫폼, 교육 플랫폼이 하고 경쟁이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죠.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들으면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규 아카데믹 과정에서 코스적으로 수업 듣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더 똑똑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업에서 과연 인정을 하면 이제 대학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소비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물론 뭐 판매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사실 마트 안 가고 뭐 집에서 다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기반, 서비스 산업, 제조업 등이 충격이 엄청나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오히려 매출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조업 중심 도시는 왜 아파트 값이 이렇게 하락하는가. 이 제조업, 실제적으로 공장 같은 거 해외로 이전해가지고, 저렴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기업에서는 더 이득이기 때문에 핵심 있죠. 연구소나 핵심 사업만 국내에 두고 나머지는 해외로 이렇게 많이 진출했죠. 지금은 다시 뭐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지만. 자, 그래서 디지털 투자, 자, 각국 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디지털 투자를 확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죠. 디지털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 플랫폼 사업입니다. 플랫폼. 유튜브는 플랫폼이죠. 플랫폼입니다. 보통 유튜브 크리에이터 있죠. 저희 집에 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아빠 구독자 몇 명이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흔한 남매는 뭡니까? 450만 명 하더라고. 하여튼 그렇다 하는데, 자, 유튜브 이거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흔한 남매가 같은 건 한 달에 제가 볼 때 한 2억 정도는 2, 3억은 벌 겁니다. 만약 2억을 벌면 유튜브 그 회사는 한 1억을 가져갑니다. 1억에서 1억 더 가져가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이다. 그러니까 판을 깔고 그 판 위에서 있죠. 여러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놀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대구에 그런 지사를 만든다 하는 게 트레저 헌터, 글로벌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그 CEO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옛날 20대 같이 보낸 후배인데, 하여튼 그런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정대되어 있는데, 이거는 흔히 말할 수 있죠. 기후변화. 지금 모든 질병은 어떤 기후변화에서 오존층 파괴에 의해서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구조 대전환, 노동시장 개편점. 그러니까 앞으로 있죠.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는 이 지금과 같이 좋은 대학 나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과연 그만큼 영향을 발휘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의 재편을 해가지고 정규 대학과 온라인 그 플랫폼에서의 교육 패키지 이 간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학 나왔다고 꼭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좀 허물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어떤 간에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온라인화 된다 이거죠. 온라인화.
자, 그렇게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구조 및 추진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당 한 25분 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10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미없죠? 재미없지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디 가면 똑똑하다 이야기 듣는다. 들어봅시다. 맨날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더 재미없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든다고 내가 뭘 고생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거 평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자, 비전은 이겁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거 이제 기후변화, 앞으로 뭡니까 생겨날 인류의 위협이 되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죠. 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 선도 경제로 하려고 하니까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건.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이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디지털 사회가 되면이죠. 이게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바뀐다. 그거 맞습니다.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공황에서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루즈벨트가 취한 제반 정책의 뉴딜입니다. 그럼 디지털적으로 이걸 바꿔보겠다 하는 겁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으로 우리 산업을 공장 꿀떡 나오는 연기 있죠. 뭐 이런 것이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 우리 삶을 오히려 부는 증가하는데 삶이 어려워지는. 자, 그것을 또 바꿔보자. 이건 글로벌적인 글로벌 국가에서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포용 국가 좋습니다. 자, 추진 과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죠. 비전과 정책 방향은 굿. 제가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이 제대로 돼야지 이게 달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대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데이터 댐. 제가 한 30년 공부하면서 있죠. 데이터 뱅크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데이터 댐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게 데이터는 영어고 댐은 한국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모아놓은 저수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을 데이터 댐이라고 했다. 왜 댐이라고 했는지 이제 댐보다 더 큰 게 있죠. 데이터 오션 이렇게 하고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댐은 이제 가둬둔다 이런 의미죠. 빅데이터를 가둬두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좀 유용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끄집어낸다. 지능형 정부. 사실 지능형 정부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렇죠? 지능형 정부. 이 지능형이라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결하는, 이게 지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스마트 의료 인프라입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블랙체인이 백그라운드에 돌면이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지금 왓슨 같은 경우였죠. 그 환자의 어떤 의료 정보, 그러니까 피검사인지 과거에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진료를 받았고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의료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들보다 더 똑똑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벌써 와 있다. 이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린 유용복합 보겠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스쿨. 자, 이게 스마트 스쿨인데 이게 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온라인 스쿨. 이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나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가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상단, 자, 이런 거. 그럼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이거는 뭔가 예전부터 얘기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아니면 이 화석 연료 있죠.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겠다. 풍력 같은 경우 여러분 있죠. 영덕 그 위에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가보면 있죠. 제주도 보면 그 선인장 마을, 그 인근에 가보면 있죠. 이 바다에 바람개비죠. 자, 풍력 발전. 그다음에 화력, 그다음 파도를 이용한 발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거죠.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재테크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태양광 있죠.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투자하면 월 120만원 준다 하는 거 있죠. 이게 버스 광고판 많은데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 10년 동안은 내 돈이 들어가는 거고 10년 후부터 20년 동안 이게 돈을 받아야지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내가 내는 돈을 받는 거고 그 다음부터 돼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전체는 28개까지다. 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해가지고 18개다. 안전망 강화 8개. 총 28개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입니다. 기반으로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사회에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사회는 지금 어디 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끝났다. 벌써 네트워크는 있죠. 초고속 통신망이 끝났다. 이건 끝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잘 끝났다. 자, 데이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데이터는 지금 누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구글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죠. 보면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오케이 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전부 데이터를 얻기 위한 거다. 데이터. 지금 인공지능도 있죠. 인공지능도 저 같은 시골의 필부한테 있죠. 국가전략 프로젝트 심사로 오락할 정도면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벌써 한 7년 전부터 데이터 어널리시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합니다. 이 사람하고 데이터 엔지니어. 이 두 직종이 있죠. 연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인력도 엄청나게 필요하죠. 사람을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늦죠. 조금 늦다. 아쉽죠. 저는 요번에 이제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걸 했으면 조금 더, 그때도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탄소 중심,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친환경적으로 병이 없는 그런 사회, 좀 더 쾌적한 사회를 위해서 바꾸겠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을 다시 일으키는 더 보호되고 따뜻한 나라. 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재미없으시죠? 재미없는데, 재미없는 이야기를 제가 더 재미없게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좀 알면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